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수가 36만 7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역시 매 꾸준히 늘어 지난해 9천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수만큼 결혼 이민 여성과 가족,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춘천시 가족센터 임미라 센터장 모시고 우리 지역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가족센터장 임미라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가족센터 임미라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센터로 직접 왔는데요. 춘천시 가족센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춘천시 가족센터는 춘천시가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에 위탁한 기관으로 춘천 지역의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마디로 춘천 지역 가족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춘천시 가족센터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 가족센터가 있나요? 네. 다른 지역에도 가족센터가 전국에 200여 개 곳이 있고요. 네. 강원 지역만 하더라도 네. 18개 시군에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18구 시군에 하나씩 네네. 가족센터가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문화 가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결혼 이민 여성이 있잖아요. 사실 다문화 가정 하면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살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은 있지만 네. 많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시고 있고요. 네. 2012년 이후로 혼인 유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혼인 유지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계속해서 잘 오래오래 잘 살고 계신다는 얘기. 네, 이렇게 네네. 네, 받아들이면 그렇죠. 되겠죠. 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해외에서 이제 그분들께는 이제 해외인데 해외에서 살고 계신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결혼 이민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문화 가족 그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의 그 혼인 주기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5년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착 주기 장기화로 평균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또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부부간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식습관, 그러니까 네. 먹는 습관이라든가 의사소통 방식, 또 자녀 양육 방식, 가족 문화, 무단 차이, 가사 분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들은 남편과 아내와의 그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네. 연령에서 오는 세대 갈등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이혼이나 별거 사유로 성격 차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학대나 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무래도 이 언어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언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죠? 어떤가요? 네, 언어 문제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정착 주기가 이제 점점 늘면서 아이들도 점점 자라고 있어서 지금 다문화 가족의 자녀분들이 이제 그 청소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기다 보니까 부모와 이제 뭐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은데 사실 일반 가족도 이제 청소년기 자녀하고 대화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언어적인 문제, 언어의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대화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또 많이 더 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 본인들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제 그 점점 자라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얘기를 하고 뭐 친구 간 문제를 토로하고 싶어도 본인의 경험도 없고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이럴 때 더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좀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종 및 성차별 등의 인식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데 결혼 이민자들이 겪는 이제 폭력 중에 이런 언어 폭력 다음으로 이제 신체적 폭력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가정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폭력 문제까지 있기도 하군요. 그렇다면 이 강원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 지역의 다문화 가족은 그 절반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도시에 비해서 낮고 또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간 갈등이라든가 고부간 갈등 등의 문제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농어촌 지역의 비율이 높은 만큼 네. 한국 사회가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도 지금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오히려 새로운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강원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또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가족센터에서는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나요? 언어 문제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서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엄마와 제일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엄마와 뭐 놀고 얘기하고 하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춘천시 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뭐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저희가 언어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명의 전문 언어 발달 지도사분이 계시고요. 자녀들이 그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부터 뭐 생활 지도까지 저희 센터에서 그런 서비스를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에 와서 네. 저희가 또 센터에 와서 무료로 그런 그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또 방문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주로 이제 만약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제 그 또래 만약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게 다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저희가 그 아이와 또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그런 또 언어 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말이 아직 잘 이렇게 그 뭐 잘 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제 그 어휘량도 늘어나고 네, 그런 것 그리고 아이도 더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결혼 이민 여성들을 한번 노동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엄마 그리고 며느리긴 하지만 또 사회에서는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노동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떤가요? 결혼 이주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그 직업을 갖는데 좀 아무래도 한계가 아무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전문직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식당이나 그다음에 동일 출신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예를 들면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든지 네. 보험 판매를 한다든지 좀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일단 외국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여성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차별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강원도나 춘천 지역은 지역 특성상 하우스나 네. 농장에서 일하는 비중도 그지 큽니다. 높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고용보험이나 뭐 이런 산재보험 같은 뭐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조금 권익을 좀 아무래도 보호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센터에서도 이 노동 현장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노동 현장의 지원은 저희가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어떤 교육,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법률 교육이라든가 실생활에 살면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언어도 배우고 이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하기도 하지만 네. 잘 미처 이렇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거 꼭 필요한 이런 꼭 필요한데, 법률 네. 쉽게 법률 뭐
법률 정보라든가 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한번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행복하게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한국 정착 그 이주 기간이 이제 점점 이제 그 늘어나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 우리 춘천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 분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이신 분인데요. 네. 이분은 한국에 입국하신 지 10년 정도 됐고 자녀도 2명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센터에 이제 와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뭐 문화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초 적응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 꾸준히 참여하도록 이렇게 남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른 사람보다 쉽게 한국 생활에 또 적응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 본인이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를 본인에게 끝내지 않고 네. 다른 이제 그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에 위해서 그 본인이 받은 만큼 또 베풀고 있는데 오.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분은 아마 직업은 아마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 틈틈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음. 주 2회 춘천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이렇게 한국에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자원봉사로 본인이 이제 겪었던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나고 또 한 분은 또 중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이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잘 적응해서 이제 지내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수술비나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골수 이식을 수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현재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네, 본인이 이렇게 도움 받은 만큼 남편과 자녀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가족 센터가 이제 생긴 지가 저희 센터만 해도 2006년도에 생겼는데요. 네. 이제 이 센터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뭐 한국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 그 혼인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 같은 경우에도 보육과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이제 촘촘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는 한국어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네. 만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학습 지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그 연령별의 그 자녀들의 연령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만큼 그 자녀의 연령에 맞는 좀 구체적인 그런 그 지원 방안이 분야별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좀 많이 인식 개선이 조금 좀 덜 되었다고나 할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식 변화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인식 변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웃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적절한 뭐 비유일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가족도 우리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려면 그 온 마을 가족과 이웃의 도움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나 스스로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다문화에 대해서 좀 수용성을 높여야 되고요. 네. 가족 내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또 그리고 일하고 있는 취업처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나부터가 먼저 다문화 가족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바라봐주고 그게 지역 사회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에 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결혼 이민 여성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이 춘천시 가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춘천시 가족센터에서는 우선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언어 문제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네. 이들이 언어를 위해서 저희가 그 결혼 이민자의 수준에 맞춰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국적 취득반,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토픽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취업 관련 지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운전면허라든가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문화 가족 간의 관계를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족들 간 어려움을 그 유형별로 또 저희가 또 사례 관리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4개 국어 통번역 지원사가 계세요. 네. 저희가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일본어, 네, 러시아어 이렇게 있는데 4개 국어 또 통번역 지원사가 있어서 그런 통역이라든가 번역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방문교육 지도사 분들도 계셔서 가정 방문을 해서 결혼 이민자 분들의 그 자녀의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도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한부모 등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고, 돌봄 공간인 또 공동육아 나눔터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문화 가족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와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언어를 같이 이렇게 또 같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또 이벤트들을 또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춘천시 가족센터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춘천시 가족센터가 올해 4월 1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거든요. 네. 춘천시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춘천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로 했지만 물론 앞으로도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저희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것이고요.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이 된 만큼 다문화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까 초에 제가 춘천시 가족들을 위한 센터라고 했으니까 춘천시 관내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찾아서 저희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더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명칭을 변경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어떤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이게 최근에 그 종영된 드라마인데요. 네. 우리들의 블루스 OST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서 그 스타라는 곡인데요. 네, 이 드라마가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다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도 우리처럼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신 분들이고 우리 여기 낯선 곳이지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뜻에서 거기 그 드라마 OST 중에 하나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모든 다문화 가정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테이시의 스타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춘천시 가족센터 임미라 센터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